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박 기자입니다. 어제 이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오늘의 화두는 예, 교통당국에 화두를 던지고 싶습니다. 경찰 당국 여러분요. 자동차는 달리라고 만들었습니까? 서 있으라고 만들었습니까? 이 화두를 던지고 싶습니다.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.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너무 도로에서 시간을 너무너무 많이 허비하고 있습니다. 물론 통행량이 많아서 차가 많아서 이렇게 서 있는 경우는 뭐 어쩔 수 없다 하겠지만 그마저도 좀 신호 운영을 잘하면 많이 좀 수월해집니다.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. 그냥 하지 마라, 위반하지 마라, 온 운전자를 범법자를 만들 뻑하면 불법 주정차, 불법 유턴, 불법 신호위반 이거요. 제가 45년 가까이 운전하면서 이게 망고 저 혼자 생각이라고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. 제가 왜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그 유튜브를 하냐면요. 뭐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이런 잘못된 행태를 좀 지적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많이 부족하나마 유튜브를 하게 되었습니다. 행정이 왜 이럴까요? 굳이 하면 나와서 단속이나 하고 차량 붙들어 세워놓고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. 너무너무 도로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를 합니다.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행정은 통행을 도와주는 행정이 되어야지 무조건 하지 마라 이러면서 뭐 교차로에 신호위반 카메라 세우고 그 신호위반 세우기 전에 몇 초 후에 바뀔 것이라고 이런 그 예고제를 먼저 해주는 게 순서인데 그런 머리들이 안 돌아가는지 제가 볼 때는 그냥 외면입니다. 외면. 그런 억지로 그렇게 모든 차량을 많이 통행 못하게 세워서 달리지 못하게 세워서 물론 안 달리면 사고 안 나죠. 이게 저는 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차는 달리라고 만든 겁니다. 달리라고. 과속해서 싱싱 달리라는 게 아니고요. 이동수단 아니겠습니까? 그죠? 그런데 너무너무 많은 시간을 출퇴근 시간에 아니면 주말에 명절에 물론 우리나라가 자동차가 많습니다. 국도는 좁고 그러나 도로는 예전보다 엄청나게 좋아졌죠. 요즘 제가 참 저도 조심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 실선에서 고발당한 이후로는 트라우마가 생겨서 참 조심을 많이 합니다. 그러나 또 때로는 추월할 수밖에 없어요. 실선에서 그 화물차 뒤를 그 시야도 가리면서 그냥 따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? 화물차는 속도가 느린데 그 다리 위라고 그냥 그걸 따라가야 됩니까? 요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리라는 것은 예전에는 그 뭐 강마 건너고 물마 건너는 게 다리였습니다만 요즘은 산과 산을 건너게 해놓은 다리도 많습니다. 옛날보다 엄청 좋아졌죠. 그리고 이제 또 이 급경사 오르막 내리막이 많이 줄었습니다. 옛날에는 그 여러분 아시다시피 88고속도 얼마나 오르막 많고 참 죽음의 도로였죠. 지금 선형 계량공사에서 잘 해놨습니다. 다리발 높이가 엄청 높아요. 98m짜리 됐습니다. 저희 고향 쪽에는. 이런 도로인데 그 다리라고 왜 실선을 그어 놓습니까? 다리라고. 제가 오죽하고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어디 전쟁 났을 때 이거 다리니까 폭파시켜라. 그거 알려주는 겁니까? 그리고 터널도 무조건 추월하지 마라가 아니죠. 제가 한 번 유튜브 보다 보니까 사고 난 게 있더라고요. 승용차 그냥 화물차 뒤를 따라가다 그냥 추돌을 해버리더라고요.
그 화면 보니까 옆 차선은 1차선은 텅텅 비어 있는데 아마 이제 운전자들에게 그 각인이 되었을 겁니다. 터널에서 추월하지 마라. 터널은 제가 말씀드렸죠. 추월하다 난 사고보다 초돌 사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. 확률적으로는. 그럼 확률적인 걸 택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? 그럴 것 같으면 터널 안에도 분리봉을 세우십시오. 추월 못하게끔. 도로가 고속도로 아니겠습니까? 저속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? 왜 이렇게 하지 마라가 너무 많습니까? 하지 마라가. 이런 잘못된 거는 그게 자기를 지적을 안 해요. 그저 막 하지 말아 해서 사고율 줄었다. 물론 옛날보다 줄긴 줄었죠.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자가 9만 명이었습니다. 1년에 9천 명이죠. 작년에 이제 네이버 검색해 보니까 약 2,500, 2,600명 정도 되더라고요. 수치상으로는 줄었죠. 그러나 에너지 낭비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? 억지로 못하게 해서 세워놓고 못 가게 해서 이렇게 사고 줄였다고 잡혀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. 어떻게 하면 사고가 주냐면요. 첫째는 우리나라 매너증을 너무 쉽게 내줍니다. 전에도 말씀드릴 때 제가 땄다고 해서가 아니고 너무 쉽게 내줘요. 그게 가장 큰 원인도 되고요. 그리고 면허증을 따면은 주기적으로 한 몇 년간, 3년에서 5년간은 그 운전자들을 좀 국가에서 비용이 들더라도 그 시험 칠 때만 그냥 시험 칠 때 당연히 나오죠. 1차선 추월 차선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만은 사람들이 까먹습니다. 그리고 사람들이 편한 것만 쫓기 때문에 그냥 마냥 1차선 달립니다. 그러니까 추돌 사고는 거의 다 대부분 1차선에서 나지 않습니까? 예전에 제가 이제 관광 처음 배우면서 한 차량을 이제 2대 동시 운행을 하면서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운전자가 저보다 젊었는데 마냥 1차선만 가고 있더라고요. 제가 화가 나서 이제 서 있는 시간에 물었어요. 왜 1차선만 달리냐고 물으니까 답이 간단하더라고요. 편하지 않습니까? 이러면 뒤따르는 승용차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? 그런 사람 대형 버스 할 자격이 없습니다. 차종을 떠나서 모든 차종이 우리나라 뭐 차종에 따라서 뭐 차선을 지정해 줍니다만은 이것도 아주 잘못된 것이고요. 무조건 1차선 추월할 때만 쓰라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. 주기적으로. 방송에 나와서 캠페인도 하고요. 이런 룰을 가리켜야 사고가 덜 납니다. 그런데 오늘 행정 그런 걸 보셨습니까? 방송에서 그런 걸 하던가요? 제가 예, 변호사님 보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변호사님도 그런 말씀 안 하시죠. 근데 이제 제가 어젠가 보니까 한 변호사님이 그 제대로 된 지적을 하셨더라고요. 아주 공감을 합니다. 경찰들이 신호위반 단속하는 걸 보고 노란불인데 단속하는 걸 보고 지적을 하시더라고요.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. 노란불에 어떻게 차가 서집니까? 노란불이라는 것은 완충작용하라고 세워놓은 거지 않습니까? 그죠? 앞으로도 그런 지적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. 예. 그리고 우리나라 좀 운전자들을 고발을 부추깁니다. 행정이. 고발하면 어떻게 포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아예 그런 고발하려고 자체도 마음 먹지도 않고 크게 위험하게 보복 운전 이런 거 안 하면 고발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. 저는. 그저 어떻게 그걸 실수는 가려가면서 추월을 하냐고요. 이런 고발을 부추기는 당국이 저는 잘못이라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운전하다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습니까? 그죠?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지 고속도로의 실선이 그렇게 무슨 그게 큰 의미가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. 제발 좀 불합리한 거는 법은 고치고
우리가 이제 시내 같은 데도 보면 통행에 따라서 차선을 이렇게 좀 저 좌회전이 많으면 좌회전 차선을 좀 많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? 제가 저번에 그 벌금 냈다고 했죠. 그게 이제 그 문제 때문입니다. 좌회전 신호의 통행량이 훨씬 많은데 직진 신호만 길게 주고 직진 신호 또 먼저 들어오게 하고 직자가 들어옵니다. 그러면 그 두 개 차선 직진 주면은 그 차선은 비어 있을 때가 많아요. 그럼 억지로 이렇게 이제 그냥 뭐 조합해 가면 밀리니까 좌회전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건지 그 말씀드립니다. 그런 논리라면요. 자, 서울 가면 차 밀릴 건데 뭐하러 고속도로 만듭니까? 한 차선 만들어가지고 졸졸 따라가게 만들지. 예? 그리고 그렇게 사고가 걱정되면요. 고속도로 또 방지턱 만드십시오. 100m마다 가다 서다가 만들게. 그래 해버리십시오. 그러면 사고는 덜 날 겁니다. 아마. 이런 식으로 해놓고 사고 줄였다고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산유국이 아니지 않습니까? 그죠? 소통이 잘 되면 목적지 도달하면 누구나 엔진을 끄고 기름이 안 들어갑니다. 근데 그도 말씀드렸듯이 도로에서 몇 시간 있어 시동 끌 수가 있습니까? 참, 이 행정이 너무나 좀 탁상 행정이고, 그, 불합리한 행정들이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많습니다. 일반 운전자들은 뭐 당장 내일이 아니면은, 우리나라 국민성이 그렇거든요. 당장 내일이 아니면 그냥 넘겨버리더라고요. 이런 말씀드리면 저를 아는 지인들은 니는 참 스트레스 많아서 어떻게 사노?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. 그러나 저는 스트레스 받습니다만은 전화도 경찰 쪽에 전화도 많이 차만 밀리면 전화합니다. 나와서 좀 이렇게 신호 잡아주라고요. 그럼 나와서 신호 잡아주면 그런 보람을 느낍니다. 그럼 제가 스트레스 풀려요. 저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뭐 제가 마냥 잘한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. 이렇게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. 기름이 세금이 얼마나 붙습니까? 그냥 우리나라는 그냥 기름 세금 많이 붙으니까 그냥 그렇게 행정을 펴는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는. 제발 이런 탁상 행정 그만 펴시고 현장에 나오셔서 불합리한 좀 고치고 왜 사고가 나는지, 왜 기름이 많이 먹는지, 왜 도로가 망가지는지 한 번 더 좀 제발 꼭 민원 적기 전에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. 우리나라 교통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면 꼭 민원 넣으랍니다. 민원. 왜 우리 부산에서 거제도까지 거가대교가 있죠. 제가 이제 거제도 갔다 오는 길에 이제 거가대교 지나면 램프 전에 신호가 있더라고. 그 내리막에 좀 이렇게 경사가 좀 많습니다. 그 차들은 대부분 내리막에는 브레이크 밟는 걸 좀 싫어할 겁니다. 그만큼 힘도 들고 난이도 많이 닳고. 그래서 그 신호가 있길래 이렇게 이제 할 수 없이 차를 세웠어요. 그 처음에 저는 이제 이게 교차로인가 보다. 왼쪽에서 나오는 도로가 뭐 마을이 있어서 도로가 있는 것 같다 싶어서 갔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. 그냥 그 밑에 있는 마을 보행자를 위한 신호더라고요. 그 보행자 없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좀 불합리해서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부산 도착을 해서 거제 관할 경찰서에 전화를 했습니다. 이거 현장에 가보시고 좀 신호 체계를 바꿔서 보행자가 있을 때 그 마을 주민들을 교육을 좀 뭐 시키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요즘 아무리 노인들에도 그 정도 교육을 시키면 다 알아들으시거든요. 좀 그렇게 해달라 했더니 거제 경찰서에 와서 민원을 넣으라 하더라고요. 민원을 넣어야 된대요. 참 제가 그 말을 듣고 오늘 행정이 왜 이럴까? 어디 민원만 접수해서 그 민원만 챙기라고 공무원들이 존재합니까? 아니지 않습니까? 그죠? 민원 넣기 전에 수시로 순찰 다니면서 이 신호는 불합리하다. 좀 알아서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?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?
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거기 그 지역에 사는 제 고향 친구 보고 좀 시간 나면 좀 접수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. 왜 이래야 될까요? 참 대한민국 민은 공화국이고 고발 공화국입니다. 이 고발도요. 그 1년에 2천 건 했던 그 친구 뭐 그 고발만 하러 다니는지 뭐 직업이 그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뭐 포상이 나오나요? 그걸 당국이 좀 묻고 싶습니다. 한 건 하면 얼마 주나요? 저는 그게 뭐 그런 게는 없다고 하던데 그냥 이 친구가 무슨 뭐 독립군도 아니고 뭐 제가 이렇게 교통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듯이 그 친구도 이제 그게 저는 자기 딴에는 그게 이제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. 저는 근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. 고발도 할 걸 하십시오, 할 걸. 그 어떻게 고속도로에서 실선을 점선 가려가면서 꼭 그 추월을 할 수 있겠습니까? 아마 고발한 그 본인도 그렇게 안 될 겁니다. 그거는 당국이 그 고속도로 측에서 그 다리라고 실선을 저는 끌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. 오죽하고 제가 전쟁 났을 때 뭐 적군에게 폭발하고 실선을 끌어놨냐고. 터널도 그러면 추월 못하게끔 그냥 뭐 분리봉 가운데 분리봉 세우십시오. 졸졸 따라가게. 참 너무너무 답답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